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 원을 뜯기는 등 거액의 돈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한 사기 전과자가 어느 지방의 유력자 여러 사람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피해자는 수억 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박성배 변호사, 그 수법이랑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 금액이 꽤 큰 것 같아요. 피해 금액이 몇억 원에 걸쳐 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사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접? 예. 사기 등 전과 육범인 A씨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 유력자들한테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 메시지를 만듭니다. 예. 이 문자 메시지를 송신해서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역시 사기 등 전과 육범인 B씨가 작년 12월 피해자한테 접근해서 이번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사칭합니다. 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모친을 사면해 줄 테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일에 개입해 줄 테니까 3천만 원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C씨가 지난 9월부터 10월께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해서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예. 여기에 역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면서 여러 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역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여러 명인데, 일단 사기 치려는 사람은 다양하게 사기를 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은 거죠. 보이스피싱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지금도 보이스피싱이 나오는 것처럼 저기도 뭐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고 또 한병도 정무수석을 사칭하고 또 대통령을 사칭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사칭하고 총무비서관을 사칭했는데 그게 또 먹히니까 지금도 또 피해가 속속 또 발생하고 나니까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데, 저는 전임 우리나라 여태까지 정권이 뒤끝이 좋은 적이 없잖아요. 그 대부분 정권의 문제가 사실 측근의 문제였거든요. 청와대의 문제였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 문제,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 문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안 가족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최순실이라는 또 측근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쭉 있었는데, 결국은 측근 관리가 그만큼 어려워서 급해서 청와대에서 저렇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청와대가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친인척 관리, 지금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를 좀 여야가 지금 마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좀 빨리 임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청와대가 지금 너무 좀 힘이 세잖아요. 청와대 정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런 사기 사건도 좀 더 힘을 키우는 청와대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원인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청와대가 좀 솔선수범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니까 솔선수범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청와대가 물론 솔선수범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청와대 의지와 무관하게 청와대를 핑계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권이나 있습니다만은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 보니까 빠르게는 지난해 8월에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는요. 대한민국 청와대가 특권을 주고 바깥에 돈을 요구한다고 얘기하면 100% 사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직도 이런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청와대 힘 믿고 돈을 뒷돈을 받아가지고 4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오면 내가 도와주면 한 15억을 받는데 4억 원만 달라. 그걸 믿습니까? 그걸?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디에 가가지고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한데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은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말합니다만 청와대 사층에서 힘이 있다고 뒤로 돈을 빼돌리고 또는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 절대로 쏙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히 알리자는 오죽했습니다. 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정희면서 조국 수석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철저하게 아마 재판 수사 과정에서 엄단의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사기 피해자한테 개인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공직의 어떤 기강을 해이시키고 또 청와대나 이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직 이 뉴스를 보는 국민들도 아직도 이런 부정부패를 기대하고 어떤 특혜를 기대하고 사업상 권력자가 딜을 봐준다는 이유로 권력자랑 친하다는 이유로 이런 특혜를 받는 사업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사회 전체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 염려돼서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알리는데 예. 즉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지난 정부에도 정말 많은 이런 권력을 사칭한 비리가 있었거든요. 뭐 누구에게 뭐 부탁을 하겠다, 청탁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팔아가지고 어떤 무엇을 특혜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범죄는 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끊겨야 되거든요. 예. 적어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이런 뒷돈을 받는다거나 어떤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용한 사기꾼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메시지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공직기강을 좀 다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